2분 50초 남았는데요. 지금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양시장 3% 안팎의 하락으로 거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 한 번 더 밀면서 음봉 장중 저점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오늘 장도 크게 다르진 않아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2.93%, 동시효과 구간에 꽤 밀리네요. 2.91% 하락하면서 2,300선 종가 기준으로 이탈할 것으로 보입니다. 2,294선 나타나고 있고요.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직전 저점이 2299포인트였는데 동시효과 들어가고 나서 저점을 더 낮춥니다. 그래서 연저점 거의 다 왔네요. 지금 그 정도 수준에서 2300선이 이탈하면서 종가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이어 오늘까지 이 거래 연속된 하락이고요. 다음 코스닥입니다. 이쪽이 더 크게 밀리죠. 현재는 3.57%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743.32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어제 14포인트 밀렸고요. 오늘 26포인트, 27포인트 많이 밀립니다. 역시나 음봉 길게 만들어내면서 장중 저점 부근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별로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대체적으로 좀 밀리고요. 오르는 종목군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장중의 움직임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한 200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10위까지 대체로 하락하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나마 상승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많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에서 몇몇 종목군들이 그래도 선방해주는 모습을 나타냈죠. 펩트론 같은 경우도 지금 탄력이 꽤 괜찮습니다. 이렇게 비만 치료제 쪽 펩트론이 약 5% 정도 오르면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인벤티지랩 보겠습니다. 이쪽은 장중에 한 7% 오르다가 현재는 하락 전환됐는데 그래도 시장 대비 많이 빠지지는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와 보면은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 대체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역시나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이 7% 급등하면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제약바이오 몇몇 종목군들이 눈에 띄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이쪽 펄어비스가 0.7% 정도 오르면서 플러스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20만 원 이탈 나옵니다. 에코프로도 지금 10% 급락 나오면서 61만 9천 원, 62만 원 근처 왔다 갔다 하고요. 주요 라운드 넘버들 하나둘씩 이탈하는 2차 전지주들의 모습. 아무것도 안 해도 오늘 좀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이제는 좀 훌훌 털어버리시죠. 어차피 지나간 일이고 이제는 수습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의로 인해서 수습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 증시 전체적으로 밀리고 여건도 그렇고 여러모로 대내외 환경이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인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현상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도 대체적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증시가 가장 크게 밀렸습니다. 어제 일본, 중국 괜찮을 때도 우리 증시 밀렸고 거기다가 안 좋을 때는 더 밀리고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지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 보겠습니다. 나스닥 하락 정도만 밀렸습니다. 2% 정도, 2.14% 하락하면서 3,601.78엔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직까지 3,000선 지지, 3만 선이죠. 3만 선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일본 증시는 이 3만 엔이 상당히 좀 중요한 라운드 넘버입니다. 오늘 비교적 큰 폭의 하락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중국인데요. 중국이 괜찮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중국의 경기 타는 쪽 그리고 중국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하고 이쪽에 모멘텀을 하는 몇몇 종목군들이 비교적 선방해줬는데 중국은 이제 조금씩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됩니다. 특히나 오후장 들어서면서 확실하게 상해종합지수 상승권으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0.33% 상승하면서 2,984.0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0선 회복 이제 눈앞에 다가온 모습이고요. 다음 심천 쪽은 0.1%가량의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강하지는 않고 보합권 정도에서 버티며 한중일 가운데서는 중국 증시가 나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도 약보합권으로요. 크게 출렁거리지 않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를 낳고 있는 쪽이 미국의 야간 선물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 하락
하락할 때 동시간대에 좀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은 미국의 야간 선물이 근래 들어 이렇게 빠진 적이 없었는데요. 나스닥 야간 선물이 지금 1% 넘게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리고 S&P 500이나 다우 쪽으로도 모두 다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어서 오늘 밤 정규 거래에서의 흐름 더욱더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요즘 변동폭이 너무 큽니다. 하루 이틀 좀 밀려 내려가면 1,340원대고요. 하루 이틀 올랐다 싶으면은 1,360원, 어느덧 직전 고점 부근에 다가서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종가 보겠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10원 30전 상승입니다. 1,360원 딱 맞춰놓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360원, 1,363원까지 얼마 안 남아서요. 내일장은 직전 고점 뚫어내는지 부분 함께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환율 동향까지 알아봤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해 보시죠.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미국 국채금리의 부담과 구글의 급락, 이렇게 나스닥의 충격파가 우리 증시에 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틀째 하락인데 그것도 아주 급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죠. 자, 지금부터 대혼돈의 목요일장 마감 시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를 먼저 확인해 보실 텐데요. 이틀째 하락 마감인데요. 2,300선까지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2.7%대 급락 마감이 됐죠. 포인트로 봤을 때도 64포인트를 밀어버렸고요. 종가는 2,299.0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톡에서 확인해 보시면요. 시작부터 갭으로 좀 뚝 떨어졌고요. 그나마 10시 구간까지는 조금 버텨주나 싶다가 그 뒤로는 낙폭이 계속 깊어졌습니다. 2시 반에 2,300선이 한 차례 좀 깨졌고요. 그 뒤로 장 막판에 약간 낙폭을 좀 줄이는 듯 하더니 결국 다시 또 내려오면서 이렇게 2,300선 아래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수에 하락을 부추겼는데 보시다시피 외국인 거의 5천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과 기관은 사들였죠. 기관이 1,100억 원 정도 순매수, 개인은 3,2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업종별 등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모든 업종 다 내려갔습니다. 예외가 없었죠. 등락률 하위 순으로만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종이복지 업종 말도 못하게 내려갔는데 거래 재개된 영풍재지가 다시 또 하한가로 가면서 업종지수의 급락을 이끌었습니다. 업종지수가 12% 이렇게 크게 내려갑니다. 12.77%의 급락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철강금속과 화학 쪽 2차전지 약세의 영향이죠. 포스코 홀딩스가 있는 철강금속, 그리고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등이 포함되어 있는 화학업종의 급락이 나왔는데 4.26% 철강금속 밀렸고요. 화학도 4%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기계업종 보시면 HD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인프라코어 이쪽에서 실적 쇼크로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업종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업종지수가 3.6% 급락이 나왔고요. 이 밖에 서비스 3.26% 하락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부터 전멸 수준이었습니다. 반도체부터 먼저 좀 보시면요. 지난밤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락 마감이 됐죠. 이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고요. 특히 SK 하이닉스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여기 급락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도 오늘 1.91% 크게 내려갔습니다. 66,700원의 장을 마쳤는데 SK 하이닉스 낙폭이 굉장히 컸죠. 무려 5.8%대 거의 6% 급락이 나오면서 12만 원 턱걸이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로 가보실 텐데요. 신저가 행진이었던 게 바로 어제였는데 하루 만에 또 기록 경신이 나왔습니다. 투심은 이제 대혼돈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LG엔솔, 화학, 삼성 SDI까지 장중 모조리 신저가 기록이 됐고요. 그나마 호실적과 신규 리포트들이 쏟아졌던 LG엔솔 이쪽의 낙폭이 좀 적었죠. 2.4%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40만 원대를 이탈하는 모습 연출이 됐고요. 아래쪽에 LG화학 확인해 보겠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낙폭이 더 컸죠. LG화학은 거의 7%를 밀었습니다. 그러면서 42만 6천 원에 마감됐고 SDI 5%대 급락 마감이 됐죠.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더 문제였는데 홀딩스도 물론 급락이 연출됐지만 포스코 퓨처엠 이틀 만에 거의 20% 5만 원을 뺐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포스코 퓨처엠은 8.9% 오늘도 급락이었죠. 25만 원대까지 이탈을 하게 되면서 시총 순위도 한 계단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선방해줬던 쪽은 일단 유일하게 상승으로 생존한 제약바이오로 가보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 홀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장 대비 0.83% 상승이죠. 72만 9천 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셀트리온도 보시면 변동폭 제한적이었습니다. 종가상으로 전장 대비 약보합으로 0.27% 밀리는데 그쳤죠. 14만 9,700원에 오늘 장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로 가보시면 현대차 오늘 실적 발표가 됐는데 영업이익 면에서는 역대 3분기 실적 중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락이긴 했어도 낙폭이 아주 깊진 않았죠. 현대차는 1.37% 하락 마감되면서 18만 원대 조금 무너졌고요. 아래쪽에 기아 1.2% 내렸죠. 8만 1,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자동차 부품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대표 완성차, 현대차의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일부 자동차 부품주에서 아주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시트를 만드는 회사죠. 대유 에이텍. 사흘째 강세인데 그것도 급등입니다. 오늘자 보시면 장중엔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갔다 왔죠. 종가상으로 보시면 윗골이 좀 달았습니다. 18% 그래도 급등 나왔고요. 346원에 장 마쳤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호조가 나온 S&T 다이내믹스도 강세를 보였는데 아쉽게 좀 윗골이 꽤 길게 달았는데요. 3% 올리면서 12,200원에 장 마쳤고요. 이 밖에 대원 강업이나 한국무브넥스, 이전에 자동차 부품주들 가운데서는 많이 언급됐던 종목이죠.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선방해줬지만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한주라이트메탈이죠. 4천억 원 규모의 현대차 쪽에 부품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장 종가상으로 보시면 전장 대비 21% 급등하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여기도 실적인데 3분기 역대 최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가 나왔죠. 3.79%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이원 컴포텍이나 DH 오토웨어 같은 이런 종목들도 나란히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로 유가와 가스 관련주들 보시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지상전으로 번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죠.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 앞으로 또 급등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다 좋았던 건 아니고 일부 종목들 강세가 나왔습니다. 종가 보시면 극동유화가 급등이었죠. 22% 이렇게 크게 올랐던 반면에 다른 석유 관련주들은 상승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해 줬습니다. 한국석유가 장중에 상승권에서 2% 밀리면서 이렇게 하락 마감됐고요. 미창석유와 한국셀석유 그렇게 변동폭은 좀 제한적인 모습 연출이 됐죠. 코스닥에서는 흥구석유가 강세가 나왔습니다. 5%대 강세 마감됐고 가스 관련주 가운데서는 GSE 정도가 가장 강했는데 소폭이지만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틀째 급락으로 장을 마쳤는데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전장 대비 무려 3.5%를 밀었죠. 포인트로 26.99포인트 빠졌고요. 종가는 743.8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 보시면 거래소와 마찬가지죠. 시작부터 2% 훌쩍 넘게 갭으로 뚝 떨어졌고요. 꾸준히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2시 반에 740포인트로 장중 저점을 기록했고 그 뒤로 낙폭을 약간 줄였지만 의미 있는 낙폭 축소를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쪽에서는 매수 우위를 보여줬음에도 개인의 매도로 급락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 249억 원, 기관이 601억 원 이렇게 매수가 더 많았지만 개인의 매도세 많이 나왔죠. 727억 원 순매도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요.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오늘은 초토화 수준이었습니다. 2차전지가 역시 충격적으로 빠졌는데 에코프로 BM 20만 원 무너졌고요. 에코프로 10% 급락입니다. 전장 대비 에코프로 BM이 6.29% 내리면서 20만 원대 이탈 마감이 됐고요. 에코프로는 10% 정확히 딱 떨어졌죠. 62만 1,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포스코 DX와 LNF 마찬가지 흐름 나왔습니다. 나란히 7%대 급락 마감이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반도체주인 HPSP 정도로 가보실까요? 사실 이전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최근 이틀장에서는 급등 마감이 됐지만 오늘은 무려 10% 훌쩍 넘게 급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HPSP는 13% 가까이 급락세가 연출되면서 32,550원에 장 마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울상이었던 게 바로 엔터주였죠. 배우 이선균에 이어서 지드래곤까지 이렇게 연예계 마약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엔터주들의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JYP 엔터 6% 넘게 내리면서 10만 원 이제 간당간당하고요. 아래쪽에 SM 이쪽은 시총순위 좀 두 계단이나 밀렸습니다. 5% 내리면서 10만 5,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선방했던 게 제약바이오, 특히 알테오젠이었는데요. 이쪽은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 붙고 있습니다. 오늘장 보시면 7%대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코스닥 시총상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로 가보시면요. 첫 번째 특징주, 폐렴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고 우리도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번지고 있다는 점 앞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주 움직임이 오늘장에서도 나왔습니다. 특히 치료제인 아지트로마이신 관련해서는 어제 상한가가 나왔던 이 국제약품 정도가 살아남았죠. 오늘장 급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윗골이 꽤 크게 달았고요. 8%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죠. 어제장에서 강했던 다른 종목들 DXVX와 위더스제약, 광동제약은 모조리 급락 마감이 됐고 오늘장 오후장에 부각된 종목이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유효균종에 효과가 있는 이 파이로신을 보유했다는 점이 부각됐죠. 경동제약 오늘장 급등하는 흐름이었는데 윗골이 또 달았네요. 4% 올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응급의료기기 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죠. 산소호흡기 관련주들 이쪽이 장중 강세를 보였는데 다만 종가 기준으로는 윗골이 길게 달고 하락으로 돌린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나마 가장 강했던 게 맥 ICS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3,295원에 장 마치게 됐고 메디아나나 CU 메디칼, 한컴 라이프케어까지도 장중에 급등이었지만 하락으로 돌리면서 아쉽게 장 마쳤습니다. 이 밖에 유유제약 정도는 살아남았죠. 4% 강세로 4,650원이 오늘장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주로 육계주와 엔젤주들 보겠습니다. 역시 둘 다 장 후반까지 계속 강하지 못했고요. 윗꼬리를 다른 흐름이었죠. 자, 먼저 육계주로 보시면 럼피스키평 확산에 따른 한우 물가 상승, 이에 따른 대체제로 부각이 됐습니다. 장중 고점은 모조리 10에서 20% 급등이었다가 윗꼬리 꽤 크게 달았죠. 마니커 FNG와 마니커, FNG는 그래도 5% 강세지만 마니커는 하락 마감됐고 푸드나무 정도가 9% 강세로 가장 강했습니다. 이 밖에 동호팜투테이블은 4% 이렇게 하락으로 돌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엔젤주로 가보실까요? 더 핑크퐁 컴퍼니의 IP인 베베핀이 넷플릭스 1위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핑크퐁 컴퍼니의 투자사인 삼성출판사 이렇게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이 밖에 소위 엔젤주들 급등세를 동반해서 보였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다 윗골이 크게 달았습니다. 꿈비와 토박스코리아, 캐리소프트 장중 급등세를 보이다가 종가상으로는 미미한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